쿼드러플 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냐? 내년 1월에 ETF가 승인이 되고요. 4월에 반감기가 오고요. 5월에 금리 인하되고요. 11월에 공화당이 이긴다. 알고라님 미국 드디어 조정 나왔다. 추가 매수? 아니면 차익 실현 12월 12일 낮 12시 촬영 시각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보고 가실게요. 꼭 내가 사면 내릴까? 자, 아마 요즘에서 44,000 언저리 43,000달러 선에서 뭔가 매수를 굉장히 매수 마련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 43,000 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44,000 갔다가 내려갔다 여기를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아마 요쯤에 사신 분들 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사면 한강 내립니다. 쫙 빠졌습니다. 여기 도대체 이게 왜 빠졌을까라고 봤더니 누가 저도 약간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10,000개가 넘는 코인을 한꺼번에 던졌다 어떤 고래가 라는 뭐 소문이 돌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확 밀렸습니다. 단기 하락에 따라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42,000선에서 유지가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이 하락을 보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단기 고점 아니야? 라고 아마 이쪽에서 던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222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물론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충 40,000선은 지지선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궁금하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금값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금값을 보니까요. 12월 1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2,089.7달러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요일 근데 이제 금 시세는 우리가 개장 중에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미 이때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요. 금과 달리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다가 조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동시에 비트코인도 강세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안전자산으로서. 그런데 금에서 먼저 조정이 오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추가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진짜 단기 이 상승에 따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 떨어졌을까 다시 보자면 시작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ETC 그룹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주소의 88%, 이더리움 주소의 77%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쯤에서 한번 팔고 가자. 수익을 현금화하는 활동 을 했다라는 거죠. 매물 나왔으니까 팔았는데 근데 누가 팔았냐라고 보면은 페이퍼핸드라고 하죠. 이 그냥 단기로 보유 기간이 155일 미만인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한테서 매도가 나온 거지. 이 스트롱 핸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핸드는 여전히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번하면 많이 먹었어라고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누가 봤나라고 봤더니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해봤더니 채굴자들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서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왜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비용이 나가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이 없으면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굴자들이 팔기에 지금이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3만 달러도 안 되던 시절도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4,000까지 왔으니까 채굴자들 가격 실현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거죠. 이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가격 변동에도 과거보다 그나마 청산이 덜 됐다라는 겁니다. 선물시장 청산 민감도가 21년 대비해서 77%나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시장에서 청산이 많이 나오면 가격 변동성이 훅훅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낮아졌으니까 시장이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봐서요. 하락이 나와도 지금까지
사실 제가 7%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에서 7% 조정은 조정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할 정도로의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죠.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야 크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선물 시장에서의 청산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약해졌어요. 일단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5분 봉으로 보자면 정말 좀 무섭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매도세가 지금 줄어들면서 다시 시장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올라주려면요. 이 42,000선을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 뚫지 못해서 단기 조정이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 그래프 보여드리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왔으니까 그럴 거고 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뭐 원데이 투데이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가격 결정 요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 만약에 여기서 진짜 아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다. 더 큰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면 뭔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던 그 요인 중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죠. 자, 그럼 1월에 다들 승인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아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변수가 생겼느냐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순조롭습니다. 피델리티가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SEC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가 뭘 요구하면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SEC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속 뭔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덱스 역시 또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뭐 같은 일환인 거고요. 그리고 바네크는 이제 티커를 받았는데 그때 그 피델리티가 티커 받았다고 했죠. FBTC. 그리고 블랙락은 아직 티커는 안 받았는데 블랙락도 티커를 받았나? IBTC로 iShares BTC로 이제 블랙락 거 나왔고요. 바네크 티커가 재밌어요. 네, 호들입니다. 호들은 우리말로 치면 존버거든요. 제가 되게 약상강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뭔가 비트코인 ETF나 크립토 ETF가 나오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존버. JNBR 요 티커 추천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운용사가 이 JNBR 스티커를 쓰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약간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수정안 제출했다라고 했죠. 계속 뭔가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순조롭게 그냥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계속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현물로 발행과 환매를 할 거냐 아니면 현금 발행과 환매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는 현금 발행과 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이 덩치가 어마어마한 곳들이거든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러니까 SEC의 요구에 그냥 뭔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계속 뭔가 설계나 구조를 바꾸면서 SEC를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12월 지금 뭐 11일이니까 12일이니까 중순이라고 보자면 이 정도까지 뭔가 SEC의 요구대로 현금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계속 현물 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면 피델리티나 블랙락의 힘으로 아마 현물 ETF 발행과 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뭐 중요한 건 뭐냐?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현물로 하건 현금으로 하건 어쨌든 ETF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점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뭔가 승인이 임박했다. 이 디테일 가지고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드디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홍성욱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아마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우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거든요. 다른 분들도 계신데 다른 분들은 약간 겸업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스몰캡 플러스 디지털 자산 이렇게 이제 겸업하고 계신데 요분은 디지털 자산만 전업으로 하고 계신 애널리스트인데 뭐 역시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채널을 보셨던 분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현물 ETF를 내년 1월 10일 아크와 21 쉐어즈가 신청한 ETF의 최종 데드라인인 1월 10일 날 아마도 일괄 승인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하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구체적으로 1월 8일 월
9일 화, 10일 수, 3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까지 예측했고요. 그리고 구글도 대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가격이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이 이제 뉴스를 보고 야, 빨리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제가 이미 샀을 때가 더 약간 더 비싼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 차원에서 암호화폐 상품 광고 허용 정책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합니다. 구글이 그렇게 크립토 광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앞으로는 광고 허용을 좀 잘해줄 것 같은 식의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블랙락의 ETF가 나온다면 이건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크립토 기업의 광고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했는데 이걸까지 보니까 진짜 나오는 거 맞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수급을 보아야 될 텐데요. 온체인이나 수급을 보자면 일단 현물 수요 우위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 현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서 들고 가면서 미래의 상승을 대비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봤냐면 글래스노드 수석 애널리스트가 보니까 2016년하고 비슷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 아시겠지만 2017년 어마어마한 상승이 왔었죠.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상승을 앞두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지난 30일 동안 테더의 경우 일평균 약 1.32억 USDT가 들어왔어요. 영업일 기준으로 일평균 2억 달러 상당의 USDT를 순발행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된다는 건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서 거래소에 들어왔다? 그건 매수 대기 자금이라서 당연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보면 기관이에요. 왜? 코인, 그러니까 알코인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형태로 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4,280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11주 연속으로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자금 유입세에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상황을 또 봐야 될 텐데, 오늘 밤 CPI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늘 밤 CPI 나오는데요. 자, CPI가 나오면 이 CPI가 FOMC 회의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일에서 13일 날 열립니다. 근데 CPI가 FOMC 첫날 나오니까 이 주목도가 높거든요. CPI가 나오면 이제 CPI를 보고서 둘째 날에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때 이제 회의, 금리 결정과 함께 점도표가 같이 나오는데 올해 마지막 FOMC에 그러면 이 점도표를 점도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연준 의원들이 야,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자기들 예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날 CPI를 봤어. 그랬더니 CPI 보니까 금리를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인플레 잡혔네. 그러면 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겠네. 내릴 여지가 있겠네라는 거고,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 그러면 야, 금리 내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점도표를 높게 찍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CPI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월가 전망에 따르면 전망치입니다. 전월과 비교해 갖고 전년 동기 대비는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게 맞게 나와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밤잠 안 주시고 요거 지켜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마지막 FOMC 금리 결정이죠. 이 금리는 아마 다들 동결로 예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 금리 발표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점도표거든요. 지금 현재 점도표상 이게 9월 달에 발표된 거고 이번에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 9월 기준으로 보자면 중간값이 내년 말 5.1%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점도표가 더 낮게 찍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를 봐야 되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하나? 이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 발언할까 비둘기적 발언할까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좋은 발언을 그러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점도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빌 에크먼인가요? 금리를 3월에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상반기 그리고 2분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나온 전망을 보니까 내년 3분기에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3분기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이전에는 인하 시점을 내년 12월 냈어요. 이전 발표 때는. 근데 3분기니까 좀 땡긴 거는 긍정적인데 3분기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면 제가 크립토 판에서 대충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리플 호재잖아요. 쿼드러플 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냐, 내년 1월에 ETF가 승인이 되고요. 4월에 반감기가 오고요. 5월에 금리 인하되고요. 11월에 공화당이 이긴다. 이런 쿼드러플 호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그야말로 코인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자면 확정은 아니고 약간 변수인데, 지금까지 발표 본 걸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보고 싶은데요. 이걸 보고 제가 와 맞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쉬프트 달라진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좀 뭐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좀 연배가 있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부가 이제는 뭔가 그 뒷세대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젊은 세대로 68조 달러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진행 중인데,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 비디오 게임, 디지털 자산 테마에 대한 신념이 있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18년에 제가 뭐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제 팬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해가지고, 증권업계에 계신 분인데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따님이 그냥 간호사였어요. 근데 되게 평범한 직업이고 그냥 되게 평범한 친구였는데, 인상적이게 자기 이제 코인 투자를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놀라운 게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는데 코인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투자의 뭐랄까 이 입문 단계가 주식 투자 다음에 코인 투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해보지 않는데 코인 투자한다는, 코인이 더 쉽다는 거야, 주식보다. 근데 이런 세대가 많거든요. 이런 세대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이쪽 젊은 세대로 이전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자산, 어쨌든 코인에 대한 더 우호적인 뭔가 생각이 있을 거고, 이 우호적인 생각은 뭐예요? 본인의 지갑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아무 거부감 없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장기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의 조정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면요. 일단 42,000 안팎의 횡보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0달러 지지 여부에 따라 단순 조정이냐 하락 반전이냐 나눌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안팎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42,000 위에서 좀 거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살짝 걱정입니다. 게다가 그 대체로는 단기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라는 거잖아요. 다시 오른다. 대체로 단기가 그럼 얼마야라고 보면, 조정이 오더라도 뭔가 새해에는 다시 이제, 새해까지도 안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대체로 이제 단기 하락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윌리우인데 39,00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CME 갭이거든요. 이 CME가 뭐냐면, 자, 우리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크립토 거래소들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됩니다. 근데 CME 같은 이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소는요, 이 CME 선물 시장이 주말에 문을 닫아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다시 열려. 그러면 주말 동안에는 이 실제 그 크립토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 CME 거래소는, 기관들이 거래하는 CME 거래소는 거래가 딱 중단됐잖아요,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종가로 있는 거야. 거래 직전 종가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월요일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이 현재 막 거래되고 있는 코인 거래소의 가격과 CME 거래소의 가격에 갭이 발생하죠. 그런데 누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갭 메우는 건 국룰이다라고 하는데, 이 갭이 벌어진 채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갭을 이제 서서히 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확 메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 갭이 지금 CME 쪽에서 한 39,700달러 선 정도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좋은 건 뭐냐면, 이 CME 쪽에 가격이 올라서 갭을 메워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크립토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CME 갭이 메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000달러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건강한 조정 중이다. 건강한 조정은 뭐다? 네, 가격 상승의 동력이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죠.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조정이 없었어요. 비트코인에. 그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크립토 퀀트 기고자 맥디라는 분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온체인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온체인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온체인 분석을 해봤더니 단기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이 플랜 B의 제목이 말언이 재밌어요. 블랙록은 저점 매수기에 감사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00달러 미만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왜? 1월 10일 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사라! 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하고 있죠. 길게 보면은 그래서 비트코인 ETF 보자면요. 이게 연기금 자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ETF를 통해서 연기금이 자산 배분의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ETF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 들어오면 진짜 시장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윌리우의 발언이 너무 실언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사실 올해가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년 가격을 봐야죠. 내년에는 10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를 확률이 60%다. 라울 파알은 전망을 했고요. 오펄드 리서치 책임자는 단기적으로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전망에는 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 전제가 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전고점 돌파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잘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